여러분은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 K가 붙은 것이라면 음식, 드라마, 영화, 의복 등 무엇이든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푹 빠진 언니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일본 여성의 SNS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삿포로에서 살고 있는 유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와 언니는 2살 터울이라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어요. 제 언니는 꽤나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은 좀 왜 저러고 다니지 싶을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공부도 곧잘하고 얼굴도 예쁘장해서 교우 관계도 좋았는데 딱 하나 단점을 꼽자면 한국의 광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들으실 때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게 왜 단점이냐며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단점이에요. 언니는 한국에 심하게 빠져 있어서 모든 것을 한국과 연결짓고 자기 꿈은 한국에서 사는 거라는데 솔직히 좀 유난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에 빠져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웬만해서는 다 웃으며 넘겨주시는 편인데 저는 뭐든 너무 과한 건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니는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집에 있을 때는 매일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어떤 날엔 한국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그럴 때는 정말 밥맛이에요. 외식도 매번 한국 음식점으로 가자고 난리여서 집 주변에 웬만한 한국 식당은 거의 다 가본 것 같네요. 저는 호불호가 없는 편이라 주로 언니에게 꽤나 맞춰주긴 하지만 너무 유난이라서 한 번씩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화장품으로 제 마음을 좀 풀어주기도 합니다. 언니가 제게 주로 주는 선물이 한국 화장품인데 언니는 한국 사람들 피부 좋은 게 부러워서 일부러 비싼 배송료를 내고 한국 화장품을 직구해서 쓰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여행 가는 친구들에게 꼬박꼬박 부탁해서 틈날 때마다 한국 화장품을 쟁여놔요. 일본의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아직 수입이 되지 않는 한국 브랜드들도 즐겨 쓴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니도 그걸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사게 된다면서 제게도 하나씩 주곤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제게 준 한국 화장품들이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화가 났다가도 언니가 화장품을 제게 선물로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가 풀어지기도 해요. 제가 한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니가 너무 유난이라 반대로 한국에 반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던 제게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언니와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호들갑 떠는 언니와 여행이라니 미간이 찌푸려져요. 원래는 저희 가족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의 여행을 많이 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아버지의 회사에 지사가 있고 호화로운 회사 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에는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특히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고풍스러운 유럽의 도시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고 성인이 되면 꼭 가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이렇게 유럽에 환상이 젖어 있었던 저는 유럽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쉬우면 언니랑 둘이서 한국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한국어도 잘하니 부모님 없이도 걱정이 안 된다나요. 그러면서 유럽은 다음 여름방학에 꼭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의 여행은 언니를 위한 여행인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언니랑 한국 여행은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삐쳐있는 제 방에 들어온 언니는 4박 5일의 한국 여행 계획표를 내밀더니 이 언니 한번 믿어보라며 너를 정말 즐겁게 해줄 자신이 있고 만약 이번 여행이 재미없다면 평생 한국 화장품을 제게 제공하겠다는 혹하는 제안을 하지 뭡니까? 그렇게까지 나오는 언니를 차마 실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말 저는 언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니의 4박 5일의 한국 여행 계획표는 아주 화려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홍대와 강남에서 쇼핑하기, 카카오 프렌즈샵 가기, 한국의 소품샵 가기는 괜찮았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식당을 놔두고 편의점 김밥 사 먹기, PC방 음식 사 먹기 등이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카페가 널렸는데 하루에 카페를 2군데씩 가는 걸로 짜놨더라고요. 그래도 다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언니에게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한국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어 공부를 꽤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진짜 한국 문화는 한국인과 즐겨야 한다나요? 만날 친구가 동갑내기 여자아이고 사진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를 놔두고 혼자서 한국 친구를 만나고 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언니는 겁도 없나 봐요. 근데 언니가 진짜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숙소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언니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위험한 것 같다고.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언니는 제 말을 도무지 듣질 않더라고요. 자기를 바보로 보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또 언니에게 지고 말았어요. 어쨌든 언니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한국은 저 혼자는 절대 와볼 일이 없는 나라였을 것 같은데 여행을 와서 언니 덕을 톡톡히 봤어요. 언니가 사실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이거든요. 한국으로 취업하는 게 꿈이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독학으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언니가 하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저도 언니가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놀이공원에 가서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만났는데 언니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어찌나 호응을 잘해주던지 연예인이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언니 덕에 한국 편의점 간식도 식당 음식도 실패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음식점은 이미 많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죠. 한국에서 먹은 회가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니까요. 회도 맛있었지만 함께 나온 반찬들의 가짓수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지막에 먹은 매운탕은 또 어떻고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랑 부대찌개도 먹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매워서 약간은 힘들었지만 먹다 보니 적응도 꽤 했고요. 카페도 일본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왜 이렇게 언니가 한국에 푹 빠졌는지 이해는 갔습니다. 한국의 카페들은 느낌 자체가 세련되었고 완전 핫플레이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분도 너무나 상냥해서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예쁘게 하는 걸까요?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는 특성상 이렇게 친절하겠지 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나같이 예쁘고 상냥해서 저도 모르게 공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이미지라 언니의 카페 투어가 버킷리스트구나 하고 이해가 갔죠. 한국 여행을 통해 그동안 수박 겉타기로 알고 있던 언니의 한국 사랑을 이해도 하고 또 저도 더 한국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원래도 한국인들이 센스 있고 세련된 건 알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일본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자주 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패션도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모두 한국이 한참 더 앞선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언니를 따라서 꽤나 한국식 화장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라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투명한 느낌이 드는지 부럽기도 하고요. 압구정과 신사동 그리고 성수동 모두 멋쟁이들이 가득해서 눈이 아주 즐거웠죠. 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날 그렇게 구박하더니 나보다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다며 저를 놀리면서 한국에 함께 또 오자고 약속했어요. 먹방과 카페투어 쇼핑으로 가득했던 일정이 지나가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언니는 한국 친구와 만나는 날이었고 저는 명동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명동 거리는 또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쇼핑을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도 샀어요. 유명한 핫도그도 사 먹었는데 쭉쭉 늘어나는 모차렐라 치즈와 고소한 쌀의 조화가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명동 곳곳의 소품샵을 구경하다 보니 하루가 훌쩍 가버렸어요. 물론 중간에 언니는 시간 잘 보내고 있냐면서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갈 때쯤 저는 피곤해서 호텔 방으로 들어와 한숨 잤어요. 이것저것 쇼핑한다고 많이 걸어 다녀서 피곤했는지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 10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포장해온 김밥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언니와 연락이 안 되니까 무서워졌고 언니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니 안전하게 올 수 있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도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와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호텔 방 안에서만 언니를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언니를 찾기 시작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 전화가 왔어요. 언니였는데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가는 중인데 25분쯤 후에 도착한다고요. 눈물이 왈칵 나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후다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 기다린 끝에 언니를 만났는데 한껏 꾸미고 나갔던 아침과 달리 버스에서 내리는 언니는 꼬질꼬질해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언니를 보자 걱정했던 마음에 저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온 거냐고 화를 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대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냐면서요. 사실 언니는 한국에 와서 롯데월드니 명동, 압구정동, 성수동까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는 동안길을 제대로 못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언니가 추운 날씨에 버스를 타니 버스 안이 너무 따뜻하더래요. 피곤하기도 하고 노곤하니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라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길거리도 어둡고 갑자기 겁이 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한국어도 잘 안 읽히고 머리가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언니를 보고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언니가 울고 있으니 달래주고 호텔을 확인하더니 어디에서 어떤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후에 내리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했던 어떤 여성분은 일부러 언니가 타야 하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는 충전이 된다고 안심시켜주고 충전도 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다행히 버스가 금방 와서 무사히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간대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일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달래주다니요. 일본이었으면 남일이니 상관하지 않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행을 하며 만났던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에 한류가 일본인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것 아닐까요? 언니가 정신이 없어 감사를 표할 연락처도 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라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언니는 항상 한국 드라마나 한국 여행 브이로그들을 보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상냥함을 먼저 알아차렸었나 봅니다. 언니가 한국에 빠져버린 모습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저지만 역시 한류가 일본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가 봐요. 저도 이 흐름에 올라타버린 만큼 이제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내년 봄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메일을 또 보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